6월 21일 화요일 케네티 스페이스 제73회 저희 스페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공지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스페셜 작가 블라즈님을 모시고요. 작가님의 작품 소개 발표를 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요, 간단하게 제가 다음 그 스페이스 공지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는요, 얌양 특집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저희 케네티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정말 많은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블라즈님이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블라즈님?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즈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KNFT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현재 현상에서는 3D 뮤직비디오와 비트메이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시장에서는 좀 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작품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의 작품들을 하게 되었는지 어릴 때 모습부터 현재까지 기억들을 좀 나열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렸을 때 어디 가면 꼭 엄마 나 여기 그리고 싶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거실 벽엔 큰 풍경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가끔 그 그림을 보면서 멍하니 서 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 그림은 친할아버지께서 그리신 그림인데 약 6살 정도 된 아버지의 어리광 부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 삶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그림으로 충분히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 시절 그곳의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그것에 저의 경험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씩 꺼내봅니다. 그러면 잊혀져 있던 기억과 추억들의 바로 앞까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야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잊혀지는 건 참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런 습관들로 저는 완전히 그 기억을 넘어서 그 시절의 감정 바로 앞까지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에 대해 쭉 그 기억을 좀 쭉 타고 내려가다 보니 그 할아버지의 그림이 마지막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과 비슷한 방법으로 제 기억들을 남기고 추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는 유전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자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마 그 책은 가족 중에 읽은 사람은 몇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에 우연히 할아버지의 책을 읽은 저는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부와 예술을 사랑하셨지만 어려운 형편과 생활로 그것에 대한 갈증과 외로움으로 이 책을 써내려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술 분야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조금 제 생각대로 흥미롭게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는 본인의 그런 유정과 함께 저에게 어떤 가이드북을 쥐어주시고 이 세상 넌 좀 재밌게 살아봐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지만 그분이 남기신 기록을 통해서 할아버지는 제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사실 제 작품의 설명은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며 그 장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창시절 미술 선생님의 권유로 미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을 하며 체대를 꿈꿨지만 한 달만 미술학원 다녀보지 않을래? 라는 어머니의 말씀으로 미술에 빠지게 되었고
옷을 아주 좋아했던 저는 미술대학교 패션 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20대 모든 것을 정말 옷에 바쳤습니다. 패턴, 디자인, 봉제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제가요, 핀트잇을 먼저 지금 해도 될까요? 돼 있군요. 네, 제가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핀트잇 댓글 1번에 제가 그 패디과를 다닐 때 작품들을 좀 올려봤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교수님들께 배웠던 발상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교육이었고 제 스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친구들 앞에서 디자인 발표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기억하고 즐기고 설득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다지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생활 끝에 몇 회사들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야, 너는 무조건 유학을 가. 뉴욕을 가. 내가 뉴욕에서 살았는데 너는 뉴욕에 참 잘 어울려. 그리고 너의 실력을 거기서 한번 펼쳐봐. 라는 진심의 말에 정말 호기심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뉴욕으로 떠납니다. 솔직히 당시에 패션에 관한 것들을 더는 배울 것이 없다는 어떤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션하면 뉴욕인데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댓글 2번에 제가 살던 곳 사진 몇 장을 올려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파슨스 대학에 다니는 패션을 하는 친구를 만나 옷 만드는 것을 제가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생각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현타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이 옷을 생각보다는 잘 만들지 못했고 재봉 기술 같은 것들도 그냥 한국 패디과 1, 2학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대부분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그것을 샘플사, 패턴사 등에게 맡겨 아주 고퀄리티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작품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만들 수 없는 고퀄리티들도 몇 개 보였습니다. 이때 생각합니다. 패턴도 봉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저는, 그러니까 나는 디자이너인가 기술자인가. 자본이 없는 전 할 수 있는 게 기술자에 가깝다는 걸 큰 도시 뉴욕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의 열정은 물거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재즈하는 친구와 그 친구들을 만나며 음악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우연한 기회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감독과 친구가 되고 포토그래퍼, 패션 디자이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와 연구가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작가 친구와 친해져서 같이 다니며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기술이 아닌 그 마음을 배웠고 같은 카메라를 잡고 똑같은 장면을 찍어도 아주 진한 그 친구의 컬러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 덕에 자료로서만 찍던 뉴욕의 모습을 제 색깔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몇 장의 사진들은 댓글 3번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뉴욕을 쭉 한국에서만 살았던 저의 분위기로 담아 나갔습니다. 3-1번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저는 어떤 저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저는 영어로는 시네티지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각적이라는 능력인데 음악이나 풍경, 어떤 물체를 보면 RGB 컬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색깔이 분해되고 다시 재조합되어 아름다운 색깔의 향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색감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을 나만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색깔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디자이너를 준비했던 대학생 시절의 몇몇 교수님들은 촌스럽다고 하시며 디자인 공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색깔을 고쳐보려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뉴욕에서 저는 내가 보는 순수한 색깔을 꾸며내지 않고 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주변 친구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과 느꼈던 감정을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담아 나갔고 그 시절 그것은 저의 기억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로 화보 촬영도 하게 됩니다. 이건 댓글 4번에 달아놨습니다. 또한 이 시절에 로파이라는 장르를 알게 되고 글리치 아트라는 장르를 알게 되었고 비디오 아트를 접하게 되는데 나랑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것을 작품으로 유연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통해 제 색깔을, 제 장르를 진하게 만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진이 한 500장 정도 됐을 때 페인팅 작가, 그 다음에 페인팅 설치미술 작가님과 함께 뉴욕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사진은 5번에 있습니다. 그 전시는 아주 재미있었고 나의 기억을 사람들이 느끼며 공감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하나의 의문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전시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에 나오는 나의 기억은 나의 기억이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꺼냈을 땐 기억 속 또는 영상 속 사람들의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나도 모르게 내 얼굴과 모습이 전시가 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것을 풀기 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더 이상 사람이 나오는 모습은 찍지 않게 되었고 풍경으로서의 사진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순간의 느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라리 내가 보는 이런 색감과 형태, 기억들을 무대처럼 오히려 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는 작품이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블렌더 3D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됩니다. 독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오랜만에 불타오르는 열정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쯤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계시던 아주머니와 제가 사랑하는 외할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전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정말 화가 날 정도였고 그게 이제 잊혀질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3D 영상으로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를 만들고 아주머니와 함께해온 기억을 작품으로 남깁니다. 이거는 6번 댓글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봐도 당시의 기분에 휩싸이게 합니다. 이런 기억을 남기는 용도로 제가 생각한 툴은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쯤에 우연히 DM이 오게 됩니다. 뉴욕에서 살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분이신데 제 영상을 보시곤 자신의 앨범 타이틀에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7번의 작품으로 올려놨습니다. 저는 당시 그 영상 만드는 것을 즐기기만 했지 이걸로 돈을 벌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겠다고 했던 큰 이유는 나도 그 재즈 하시는 분들과 잼이라는 걸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고 듣는 걸 넘어서 나도 잼을 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고 잼이라는 말 그대로 그분의 배려로 제가 느끼는 음악의 색깔과 형태, 이야기를 온전히 저의 아이디어로 풀어내게 됩니다. 다행히 결과를 만족해 주셨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조금은 독특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언어적인 교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연습 겸 제가 듣던 가수들의 노래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특히 그 스틸 워지라는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듣던 시기였는데요. 때마침 신곡이 나와서 신나게 들으면서 그 음악의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 결과가 꽤나 재미있어서 이메일로 보내보게 됩니다. 며칠 뒤에 오피셜 뮤직비디오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지 않은 연락이 오게 되어 그것이 유튜브를 타고 저를 3D 뮤직비디오 작가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DM으로 뮤지션들이 연락이 오게 되고 자연스레 돈을 받으며 뮤비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저는 어쩌다 보니 동네 로컬 친구들, 그러니까 2세 친구들과 미국인들과 지내게 되어 자연스럽게 유학생들과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약 2년 반 정도를 로컬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20대 중반, 감정으로 아주 휩싸인 격정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살던 뉴욕은 1년간의 뉴욕은 아름다운 것만 보고 싶었던 여행객 또는 유학생의 생활이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제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주변 저보다는 4살, 5살 어린 친구들이 그 마약과 살인, 자살 등으로 한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수많은 성문화와 사람의 동물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절 작품 활동은 작품이라기보다는 감정의 배출구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정말 그 생활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때 감정을 풀어놓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서는 좋지만 결국 음악이 작품의 공기와 분위기를 잡고 극대화시키고 보는 사람들을 쉽게 가이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였고요.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3년 정도, 플루스를 2년 정도 배웠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면 약간 유치하지만 그때 실력과 기억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형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때가 뉴욕에서 한 3년 좀 넘게 살고 있었을 때고요. 저는 형에게 형 사람이 너무 무섭고요. 더럽고요. 꿈만 찾는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형은 대답합니다. 너가 이런 동네에 있어서 그래. 너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은 행복한 곳으로 가. 순간 되게 이기적이라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조금 행복하자고 다른 곳을 떠난다는 게 말이 되나? 나와 함께 있었던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고? 하지만 그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어느 날 형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 나도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었고 성격은 작품처럼 점점 바뀌기도 변형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시티 맨하탄 중심가로 유학생들을 만나러 갑니다. 한 1년 정도 유학생을 만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날 10분 정도 지각을 했고 음식점 테이블에 1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있었고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이 나를 향했을 때 숨이 막혀 인사를 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정말 벙찌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친구가 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숨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약간 불안증 같은 게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내 몸과 내 마음은 다른 거라 생각하며 내 몸이 힘들 땐 정신적으로 안정을, 정신이 힘들 땐 운동과 음식으로 나를 위로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지속하며 감정과 건강을 나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더 객관적인 감정으로 기억상자, 즉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어느 장르를 접하기 시작하면 그 역사를 훑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지금의 예술을 이해하고 내가 사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자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작했을 때 카메라와 영화 촬영 기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화면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고전 미술부터 추상 미술, 현대 미술까지를 살펴보며 빛과 형태, 구도, 분위기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작가들의 기술을 알게 됩니다. 어떤 예술사 책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술의 끝은 결국 본질 그 자체 백지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후 인간의 내면에 더 집중한 현대 미술에 접어들게 되었다. 쉽게 말해 미술의 끝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다양한 기법들로 그 무한 궤도를 돌게 되었다. 많은 미술가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라고 했다고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미술에 들어서 생긴 디지털 아트가 그들의 새로운 붓과 물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디지털이란 걸 몰랐을 것이고 생길지도 몰랐으니까.
그렇다면 더 재미있는 발전과 역사가 파생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계기로 꾸준히 디지털 아트 장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연장선으로 디지털 아트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행보로 살아도 재밌겠다. 내가 남기고 간 작품들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더 재밌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도 생기겠지, 나처럼. 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시장들을 다녔습니다. 진심으로 역사를 품고 발전하고 있는 많은 작가들의 모습이 신기한 이유가 컸습니다. 뉴욕은 예술이 흘러가는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신기하게도 거리에 서 있기만 해도 그 느낌이 정말 피부에 닿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뉴욕을 강타합니다. 정말 뉴욕은 길거리에는 정말 두려움 그 자체였고, 제 주변 친구들의 가족들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서 구타를 당할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체들이 트럭에 실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많은 친구들의 슬픔 속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저의 약 5년간의 뉴욕 생활이 종료됩니다. 계획은 길면 6개월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 또는 즐기다 또는 배우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날 공항에 가족과 누나의 조카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간 행복했고 미국에서 행복하기 위해 돈을 쓰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가족을 보는 게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공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업은 똑같이 미국에 있는 뮤지션들과 꾸준히 SNS를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비트메이커로 활동 중이었는데 같이 해보자는 제의로 티즈코이라는 래퍼와 VAR이라는 크루를 결성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 주변에서 어떤 저의 작업 바이브를 가지고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열정도 굉장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가지 뮤비를 발매하고 친구의 앨범 커버도 작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흐른 게 지금입니다. 친구들과 늘 힙합을 들으며 생활합니다. 친구는 비트를 만들고 또 다른 친구는 그 비트에 항상 랩을 하고 저는 옆에서 항상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힙합이라는 장르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고 그 친구들과 또 하나의 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쯤 NFT와 KNFT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작가님들과 알게 되고 서로의 작업 환경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즐기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경험이 되었던 부분은 디스코드 방에서 작가님들과의 대화였는데요. 작가 생활로서의 여러 경험들과 작품을 대하는 태도 등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서 저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 게 제 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비트메이커로 다음 달 초쯤에 앨범이 나옵니다. 현재 음악을 만드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친구들의 힙합 문화에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VAR 크루 친구들과 여정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여러 장르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일을 하세요? 라는 말이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지점에 있다고만 항상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큰 목표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제 작품으로 세상과 또는 사람들과 잼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은 어떤 목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라즈님. 작품도 작품이지만 어떤 하나의 큰 인생 극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정말 멋진 설명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어떤 지금까지 지내온 그 하나의 그 인생이 작품에 이렇게 잘 스며들어서 이렇게 잘 설명된다는 것이 참 매우 감동적입니다.
작가님 말씀하시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 기억의 용도로 쓰였고 또 자기의 감정의 배출구로 쓰였으며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하나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하나 배우고자 하는 거 그리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블라디님 작품을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블라디님의 작품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디스코드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눈 그런 작가님 중에 한 분이어서 저도 사실은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그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울 정도로 그 외국 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이겨내 오신 걸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간 여러 가지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블라드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 스피커에 많은 분들이 올라와 계시지 않으니까요. 저기 아래쪽 하단에 있는 마이크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스피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계시는 작가님 중에서 혹시 블라드님한테 질문이나 어떤 소감, 감상평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카님이나 코드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작가님들 지금 올라와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프시 컬렉션 잠깐 설명할까요? 그러면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얘기를 많이 안 해서요. 네, 작품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 8번에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BLG 월드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 또는 남기고 싶은 기억들이나 모습 또한 소리 등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컬렉션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씩 즐기는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스데이터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네티지아라는 공감각적인 그런 것을 통해 보였던 뉴욕의 모습과 색감을 정말 꾸밈 없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의 컬러 팔레트를 펼쳐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사용한 효과는 글리치 아트라는 장르인데요. 저것은 실제로 어떤 효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파 방해 기계를 TV와 이제 DVD 중간에 놓고요. 실제로 전기 충격을 주면서 그 색감을 분해하는 RGB 컬러로 분해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저 방법을 찾았을 때 정말 저한테는 유레카였고요. 제가 보이는 색감과 거의 그것들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렉션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라지님. 제가 블라지님 작품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어떤 이런 작품을 만드시기에는 많은 그 구상과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작품을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하실 때 어떤 구상적인 부분과 감각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심을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거에 더 중심을 두고 작품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네티지아라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트키적인 역할인데요. 왜냐면 어떤 그 거리를 봤을 때나 어떤 물체 이런 걸 봤을 때 나오는 색감이 그냥 저는 그거를 꾸밈 없이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작품의 기술을 좀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보이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또한 가끔 제가 꿈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데요. 그 꿈을 어떤 재밌는 꿈을 꾸고 나면은 그거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이 실제 제가 봤던 그런 밖에서 보는 그런
RGB 컬러 색감들이랑 너무 비슷해서 또한 어떤 기억들이 마구 섞여서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꿈이라는 게 재밌어서 그냥 저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더 많이 표현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것 같은데 정말 그러니까는 이런 감각이나 이런 능력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이런 감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나 대응을 하셨는지도 솔직히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뭐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뭐 능력이고 문제인지도 몰랐고요. 그거를 가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는 무슨 색깔인데 이랬을 때 그 친구들이 약간 공감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좀 이제 20살 이후에 디자인 공부할 때는 좀 불편했고요. 왜냐면 나는 이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대로만 보이는데 약간 색감을 좀 더 파스텔 톤으로 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가 이제 충돌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제 뉴욕을 가서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하고 사는 친구들을 만나서 저도 그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되었고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진한 색감과 컬러로는 처음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자꾸 하고 자꾸 그거를 기록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과정을 알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색깔이 선명하게 보여서 작품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답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능력이 없어서 이거 갖다 공감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라는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설명을 통해서 많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쿠카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쿠카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블라디 작가님. 안녕하세요, 국화님. 네, 항상 멋진 작품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감명 깊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올라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팀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보통 이제 그 힙합 하시는 분들이 좀 개성이 많이 강하시거나 이제 자기 의견이 많이 강하신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한 친구나 아니면 팀워크가 잘 맞는 팀이라도 이런 뭐 의견 차이라든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조율하면서 작업을 하시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국화님. 이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음악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크루가 그런 개성들 때문에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트메이커 친구와 이 래퍼 친구가 일단 제 작품을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놀랐고 저도 그 친구들의 작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외에는 저희 작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화님. 네, 감사합니다. 싸울 일 없는 팀원들 만나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행운인 것 같아요. 보통 맞아요. 보면은 이제 예, 그 많은 크루나 팀들이 이제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이제 되게 너무 멋진 그룹인데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네. 블라님 팀은 이제 항상 네, 죄송합니다. 항상 이제 잘 되는 것 같고 하셔가지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목이 감사합니다, 좀 잠기네요. 국화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카님. 그리고 블라드님. 근데 전 솔직히 지금 블라드님이 잘 지낸다는 거는 믿지만 네. 아마 그 부분 안에서도 많은 그 분들끼리의 어떤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노력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부부끼리도 엄청 노력을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쵸. 조금 네.
조금 그냥 좋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콜라보나 어떤 이런 여러 작가님들이나 여러 어떤 뮤지션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야 되는 위치에서 네. 그래도 가장 조심해야 되고 조금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그분의 음악을 많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고요. 그 소리 하나하나를 왜 했는지 내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은 정말 제 느낀 점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작업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음악을 어떻게 만들고 그 또 재즈 하시는 분들이랑 작업하는 거는 그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의 마지막 포장을 저한테 맡기시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녹음하시고 연습하시고 작곡하시고 하신 건데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무조건 제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작품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가 그분들의 장르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장르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나름 터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제가 존중하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봐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맞아요. 믿음, 그리고 존중, 이런 키워드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콜라보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시죠? 여기 NFT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같이 작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저도 블라지님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들이 아마 이렇게 좋은 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고고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블라디님. 오님 안녕하세요. 메아리가 들리네요. 제가 장소를 잠시 옮기겠습니다. 잠시만요.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는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예전부터 여러 차례 봤었는데요. 직접 네. 말씀해 주시기도 했었고, 오늘도 봤고, 근데 이제 주로 하신 작업들이 컬러풀한 작업들이 많은데, 만약에 블라즈님이 모노톤의 작업을 하면 어떤 분위기가 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컬렉션으로 모노톤의 작업들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패션이나 사진이나 3D, 또 뮤직비디오 작업, 그리고 음악 작업,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모든 장르들이 겹쳐진 작업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본인에게 블라즈님에게 가장 좀 끌린다거나, 재미있거나, 이걸 할 때 진짜 너무 행복하다 하는 작업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모노톤 작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몇 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어떤 제가 보는 이 색감에 대한 것에 저는 하나하나 컬러마다 그 분위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 굉장히 분위기가 애매해지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모노톤으로 바꿨을 때는 그 경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색감을 빼거나 아니면 대비적인 작업을 보통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 제가 봤던 것과는 무드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모노톤 작업도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항상 하던 방식인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작업의 기본이자 끝은 항상 음악이었고요.
제가 뉴욕을 그렇게 바라본 이유도 제가 항상 헤드폰을 끼고 다녔는데요. 헤드폰을 끼면 재밌는 게 음악도 정말 좋아했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색깔이 굉장히 진해지고 움직이고 달라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뉴욕의 풍경을 보면서 많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트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보통 작업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하면은 그냥 둘러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친구는 항상 저는 여기 작업실에서 비트를 찍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랩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해줍니다. 너무 재밌고요. 제가 어떤 비트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그 어떤 사건들, 재미있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좀 하드한 음악을 하면은 화나는 일들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런 감정 같은 걸 직접적으로 건들 수 있는 건 음악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이 음악이자 끝은 음악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고님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발표도 잘해주셨습니다. 블라지님. 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또 하나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요. 그 옛날 그 1970년도 그 굉장히 초창기의 그 디지털 그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이런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간에랑은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그렇지만 또 뒤처져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매우 특이하면서도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아까도 장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뒤에서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시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작가님 생각에는 어떤 장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예술의 장르가 어느 정도에 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속하고 있지 않다면 NFT에서 새로운 장르를 만드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가능하시다면 네.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질문이고요. 제 장르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저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이 작품을 올렸을 때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연락이 와요. DM이나 이런 걸로. 와, 너 완전 이런 장르 하는구나. 나 이런 장르 좋아하는데. 나 이런 색깔 보는데. 너도 내가 보는 거랑 완전한 똑같은 색이야.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로우파이라는 장르에 거의 가까워요. 로우파이나 글리치 아트 아니면은 뭐 백남준 그분 아티스트 작가님의 그런 부분도 비슷하고 아니면은 사이키델릭 계열이나 뭐 히피 그런 쪽의 이제 계열이고요. 이런 컬러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장르고 하지만 대중적이진 못해요. 왜냐면 너무 색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 정리되지 않고 기괴하고 너무 트리피하다라는 말이 많아서요. 대중적이진 않는데 저는 그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이 장르를 계속 하는 거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모든 장르가 그랬듯이 다 언더그라운드에 있다가 올라오는 장르들인데 저도 이 작품들이 이 색감들, 이 모습들이 언젠가든 대중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서 한 세기를 또 재미있게 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 블라진 작품을 보면서 이게 괴기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굉장히 저는 많은 거를 즐겁게 바라보고 그리고 즐겁게 공감했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좋은 장르로서 앞으로 계속 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문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님 안녕하세요. 네, 네, 블라즈님 얘기를 제가 뭐 처음부터 못 들었어요. 중간부터 들었지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꼭 이게 모던 저기 뭐야 인프레스 저 인상파 같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옛날 그 인상파들은 그 빛의 그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색깔을 찾아내더라고. 그리면서 그렇게 색깔을 생각했는데 블라즈님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의 그 영감으로 그 빛을 아니 저기 색깔을 찾으신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라와요 지금. 그리고 보통 이 비디오나 이런 아트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작품 비디오나 그런 걸 찍어 놓고 거기에 맞는 뮤직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조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블라즈님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는 그 영상을 찾아내고 빛을 그림을 찾아내고 그 이미지를 찾고 색깔을 찾는다는 게 저로서는 참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건지 정말 어메이징한 것 같다는 어메이징한 능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모던 저기 인상파의 그 출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앞으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작품을 보면 다시 또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작품들 하시면은 쭉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품을 조금 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말씀드리면요. 보통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에 잠기면은 이 세 가지 것이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그 영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제가 영상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소리는 영상을 켜놓고 어떠한 그 악기의 소리라든지 악기의 그 뭐 피치나 아니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 제 음악에 맞는 음계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계를 치다 보면은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BLG 월드라는 곳에 이제 영상의 모든 음악을 제가 다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전 작곡가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미지 아니에요. 곡이라는 그거를 이렇게 악보로 적어내고 음악으로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어메이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글을 쓰는 것도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다시 글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는 그 자체들이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새로운 네. 새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물론 있던 분야겠지만 저한테는 다시 또 새로운 분야구나라는 느낌이 오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사실 별 관심이 없었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씩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좋은 작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님. 네. 감사합니다, 무님. 그리고 블라즈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블라즈님이 말씀하실 때 빛과 색깔을 음감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 공간의 어떤 느낌도 음감으로 연결이 되나요? 네, 공간의 느낌은요, 이것도 제가 하면서 알아낸,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이론을 배우진 않고요. 항상 제가 뭐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저도 모르는 버릇이 있어서요. 그 이제 악기의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악기의 데시벨에 따라 뭐 드럼을 뒤쪽으로 밀어주느냐, 아니면 어떤 멜로디를 앞으로 쭉 당겨주면은 그 드럼과 멜로디 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그 음악으로도 공간을 어떤 형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나름대로 터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매우 감동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설명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블라즈님.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혹시 질문이나 감상평 아니면 소감 있으신 분들은요, 말씀해 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올라와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이 아래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좀 올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아래쪽 하단에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제가 스피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오신 분 중에서 고고님, 지금 다신 질문이 있으셨나요? 아까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라라님이 올라오시는데요. 라라님이 아마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커넥팅이 되고 나면, 연결되고 나면, 자, 라라님, 안녕하세요, 네, 라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영화 회의하다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앞에 부분을 못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한 거? 약간 감상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요새 이제 저도 그렇고, 블라디님도 그렇고, 좀 작업에 찌들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많이 못하긴 했는데, 작업물들 볼 때마다 제가 아마 처음에 블라디님 만났을 때부터 되게 사이키델릭 관련해가지고 색감에 대해서 아마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작업을 할 때 이제 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을 약간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채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블라디님은 이제 음악이나 이런 외부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거를 이제 블라디님 작품들을 쭉 보면 이제 글리치 아트, 3D, 음악 같이 섞여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뭔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낸 그림들 중에서 지금까지 한 방식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림들이 혹시 있을까요? 뭔가 3D나 사진 이런 거 말고 뭐 2D 합성이나 아니면 그냥 2D를 건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쪽으로 하셔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직접 뭔가 피지컬이든 디지털이든 2D 쪽으로 뭔가 작업을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할 만한 그림이 혹시 스케치가 되신 게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네, 이게 말이 좀 어수선한데 알아들으셨나요? 네, 알아들었고요. 네. 정말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요. 그림은 정말 그 입시 그림만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이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조금 손에 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작품들은 아까 라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라님은 어떤 색감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들었을 때 느낀 건 저는 색깔을 연결이라기보단 배치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배치했을 때 나오는 그런 면적들의 대비나 그 도형들, 그런 게 너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항상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쏟아서 제가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100% 제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재밌는 상황이고, 저는 이 작품,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저를 위해서 이 장르를 계속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또 추가로 이제 제가 전공이 영화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글리치 아트나 이런 거를 보면은 실제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영상도 있고. 네. 그러면 혹시 약간, 근데 저번에 이제 제가 제 영화 그거 얘기하면서 네. 이런 기법을 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실험적으로 촬영을 할 건데, 이게 또 드는 생각이, 실사 영화인데 좀 실험 영화 같은 기법으로 혹시
영상물 작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물론 평소에 하시던 3D랑 섞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뭔가 그 짧은 그 완전 짧은 그 영상 말고 약간 숏필름 수준에 있는 어느 정도 내러티브가 있는 좀 그런 영상물 작업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되게 실험적인 작품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되게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눈길을 많이 끌 수 있는 작업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사 작업을 만약에 네. 영상물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는 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겠지만 혹시 네. 좀 제고를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정말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말 다 하고 싶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같이 작업하고 있는 그 재즈 보컬리스트 분이 계시는데 그분 거는 이제 제가 그분이랑 계획한 게 3D도 이제 클레이 아트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모션 작업을 지금 새롭게 해보려고 해서 또 그 장르에 도전 중이고, 도전에 뭐 그런 경계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뭔가 제가 이거를 스페이스를 못 들어서 아마 얘기했던 걸 수도 있는데, 네. 뭔가 비유를 했을 때 나는 결과적으로 약간 이런 작업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뭔가 비유를 들 만한 게 있을까요? 뭔가 자신의 워너비라던가 롤모델이라던가 그런 거에 있을까요? 딱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저는 뭐 롤모델이나 이런 거를 잘 설정을 못 해요. 왜냐면은 잘 까먹어서 롤모델을 설정해도 다음날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속에 하나 있는 건요. 지금 제가 하는 장르를 저는 로우파이라는 장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기서 파생된 그런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 장르를 저는 진짜 재밌어 하는 게 게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작업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분명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특히 이런 로우파이 장르나 이런 사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에 제 작품들을 보고 와, 이 사람 작품 재밌다. 나도 이런 것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좀 더 다른 장르로 또 파생시키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상상하면은 굉장히 흥분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디지털 아트의 역사를 조금 이어간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제가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나뭇가지가 하나 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뭔가 말이 길어져서 다른 분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제 생각인데, 네. 이미 작품은 충분히 저는 나와 있을 만한 작품은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봤을 때 스펙트럼도 저는 충분히 넓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많다라는 거를 작품을 통해서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저도 이제 제 그림 가지고 이제 로파이 작업 하려고 지금 작곡가분이랑 컨택을 하고 있는데,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지만은 블라디님도 뭔가 좀 더 넓은 프로모트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좀 더 프로모트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냥 이거는 TMI이긴 한데 사실 블라디님 그거 스페이스 발표 그걸 스레드 읽으려고 들어갔다가 팔로우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좀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작품이 쩌는데 왜 팔로우 수가 이것밖에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런 마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냥 뭔가 더 알려질 수 있는 사람인데 뭔가 많이 안 알려진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프로모트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작업물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님. 감사합니다, 블라즈님. 자, 여러분들 혹시 블라즈님 팔로우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그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라라님이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블라즈님 팔로우는 당연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 하신 분 있다면 지금 살짝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여기서 올라오신 분 중에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올라인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님. 아, 네. 제가 뭐 여러 작가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특히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오늘 정말 꼭 잊지 않고 온다고 했는데 좀 늦게 왔어요. 저기 제가 차로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을 해야 되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이미지하고 다 그 전에 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 들으면서 이런저런 유추하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 뭐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을 테니까 질문은 안 하고 저는 그 블라즈님 봤을 때 와 정말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음악하고 영상을 이렇게 찰떡같이 구현을 하지?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은 이런 NFT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 사람 거 좀 봐봐 이러면서 막 쫙 훑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블라즈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스탠리 큐브릭 작품 같지 않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초창에 이제 했을 때 그리고 특히 막 뭐 지금 벌써 한 몇 주 됐지만 눈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돌아가는 그 새로 올린 거 있죠. 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진짜 이렇게 영화 금방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아닌데 정말 몇 초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어떻게 막 스탠리 큐브릭 정도 되는 이런 작가의 7, 80년대 특히 이 최근 거 뭐 90년대 거 말고 오래전에 그 초창기에 받았던 그런 임팩트 그런 충격 약간 그런 거를 저는 블라즈님 작품에서 처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와, 이 작가님 정말 와, 너무 멋있다. 이분 나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금방 저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로우가 제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블라즈님을 팔로잉을 더 하고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블라즈님이 일 하시고 바쁘신 것 같아서 이런 홍보 같은 게 안 하시니까 트윗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같이 작업하시면 나중에 정말 멋진 작업을 하는 작가님으로 저희가 막 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미리 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작업 많이 하시고요. 아 진짜 이 짧은 영상에 그 로우파이 음악 약간 어떻게 보면 잡음같이 들리고 어떻게 보면 뭐가 긁어가는 느낌이 또 들리고 반복적이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거슬릴 수 있는데 이미지하고 너무나 조합이 잘 되니까 이 빨려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런 큰 이게 흡입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굴하지 마시고 지금 작업하시는 방향대로 계속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골수 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아무튼 멋있게 계속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온라인님.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유명한 이런 사실은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음원이 지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라도 그 유명한 그 작가님들과 함께 음원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음원 나오는 거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자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힙합이라는 장르 중에 트랩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베이스가 중심이 되는 클럽 음악 같은 사운드고요. 뭐 사실 저희는 뭐 멜로디가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장르가 흑인들이 하는 트랩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앨범을 제가 만들게 되었고요. 또 8곡이 총 나오고 랩은 저희 크루인 티즈코이 친구가 같이 랩으로 저와 같이 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이제
저도 이제 카메라를 다룰 줄 알아서 뮤직비디오도 제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같이 촬영을 할 거고요. 카메라 감독으로 제가 갈 거고 편집이랑 이런 것도 다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초쯤 음원이 발매되고요. 모든 플랫폼에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트위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음원이 아마 한 곡이 몇 곡이 나온다고 하셨죠? 총 8곡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곡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 공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작가님의 그 음악도 한번 잘 그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페이스에 올라오셔서 그런 것도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라즈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기자기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아기자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자기님. 네, 블라즈님. 네. 너무, 블라즈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 분인데,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걸 못 들어서 제가 질문이나 감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할까봐 좀 걱정해서 이걸 망설이다가, 그래도, 일단 잠깐 올라와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처음에 블라즈님을 잘 몰랐을 때 처음 이렇게 보고서는 되게 색감이 너무 독특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첫인상은 그랬었어요. 근데 얘기도 또 나눠보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고 호기심도 많으시고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특이하게 특별한 분 같아가지고 되게 유쾌하시고 너무 좋은 분 같아가지고 또 그거에 또 2번 놀랬고 지금은 또 얼마 전에 우리 콜라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서 드리긴 드렸는데 뭔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그림에 음악을 넣어주셨는데 정말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감탄할 정도로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이시다 할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음악을 넣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올라와서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힙합 장르를 하느라 조금 마음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요. 아기자기한님 작품 잠깐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서 저도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에 좀 여유 되시면은 또 2번째, 3번째 콜라보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랑?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그리고 블라즈님. 블라즈님은 그 콜라보의 어떤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콜라보의 작가님이죠. 많은 분들이 그 블라즈님과 콜라보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님도 정말 좋은 작품 앞으로도 계속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블라즈님. 자, 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요, 일단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좀 아쉽네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우리 다 서로 알고 얘기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페이스에서 발표를 하기에는, 그리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수지 부분도 많이 타시는 것들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블라즈님의 그 더 많은 얘기들은 저희 디스코드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지금 블라즈님의 작품 발표 이렇게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작가님의 작품에 좋아요, 리트윗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의 앞으로 이 작가님 작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작품을 만드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실생활과 환경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음악, 비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공간과 시간의 느낌을 잘 표현해 주시는 정말 훌륭한 작가님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활동에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응원 드리면서 또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해봅니다. 정말 블라즈님 오늘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런 것들 저희 트위터 그리고 우리 스페이스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블라즈님의 작품 발표를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결과 작가님들 혹시 공지하시거나 아니면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올라와 주셔서 간단하게 그런 작가님들 작품 소개 잠깐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스페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이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마이크 하단 왼쪽에 있습니다. 누르시면 지금 스피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새 사실은 이 NFT가 조금 시장이 그리고 여기 마켓이 그리고 여기 지금 세상이 조금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저희 KNFT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부축하면서 그리고 같이 손잡아 가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우울한 그런 시기라서 그런지 작가님들도 활동을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럴수록 우리 여러분들 같이 많은 거 서로 의지하면서 가도록 해요. 그리고 발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쿠카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하시죠. 네. 저 작품 발표는 아니고요. 저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NFT 거래에 대한 저작권 관련된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지금 핀트윗을 해드렸는데, 핀트윗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요게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NFT를 거래할 때 그런 주의해야 될 저작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쓴 거라서 뭐 작품을 구매하시는 홀더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작품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한 번쯤 이제 가이드로 참고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이렇게 핀트윗을 올려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화님. 네, 이런 것들 정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안내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화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네, 라라님 말씀하시죠. 오랜만에 발표를 하는데 잠시만요. 일단 핀트윗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핀트윗 보이시나요? 네, 지금 올라왔습니다. 잘 보입니다. 제가 이제 NFT를 좀 오래 쉬었는데 거진 한 달 반 정도 쉰 것 같은데 활동을 3달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데 그중 거의 반을 쉬어가지고 약간 좀 리스팅을 해두면은 그래도 좀 이거를 기반으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리스팅을 하나 해둔 작품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작품은 이제 But I Still Say They Are Flowers라고 그 플라워 댄스 가사를 인용한 작품이에요. 그거 가사를 보고 이제 작업을 했던 작품인데 되게 요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을 하면서 좀 어떤 그림들이 정말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색에 대한 질문이 색이랑 이제 빛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지금 지웠지만 이제 동화책 작업 같은 거 올렸을 때도 그런 코멘트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하나의 일러스트처럼 보이되 어떻게 하면 좀 나다운 이거 누가 봐도 나라가 그린 거다 할 만한 작품을 내가 어떻게 좀 뽑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그렸던 작품이에요. 이게
한 30시간 정도 이제 못 잔 상태에서 그린 거라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덥도 물론 앞으로 계속 그리겠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시 NFT 활동을 시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한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아마 잊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팔로워도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제서야 지금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시장과 별개로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이 되게 다시 좀 작품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단순히 뭐 수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림 자체에 대한 그 고찰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깊게 하기 싫어서 이제 '아 NFT를 그만두는 게 맞나? 지금 시장도 안 좋아 가지고 하나둘씩 떠나시는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떠나는 게 맞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좀 이 작품을 하는 이유가 이 작품을 이제 리스팅한 이유가 그냥 앞으로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좀 물꼬를 트는 좀 그런 작업물을 해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작업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실험 중이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그림들도 앞으로 더 많이 올라올 텐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앞으로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네 발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 쉬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라님. 오래 쉬었다 그랬는데, 전 솔직히 잘 못 느꼈는데, 그러셨나요? 사실은 저희 디스코드에는 항상 계셨고, 그리고 저희랑 또 같이 이렇게 항상, 많은, 의견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작업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계셔서,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작품이 지금 너무너무 좋아지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작품의 지금 진행 과정도 지금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셔서 저는 작품을 보면서 이 라라님의 이 지금 활동도 지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이런 어떤 그 예쁘고 몽환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작품을 보면서 작가님의 그 성장하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매우 자랑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정말 다시 이렇게 와서 활동을 계속 해주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라님. 혹시 라라님 작품에 혹시 소감이나 감상평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아기자기님. 네. 이거 그림 저번에도 봤는데, 얼마 전에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원래 약간 라라님 그림 보면 보라색 색깔이 많이 묻어나서 되게, 좀 몽환적인 느낌, 신비로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요거는 좀 약간 녹색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도, 요것도 또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몽환적인 느낌에 싱그러운 느낌까지 더해져서 또 느낌이 또 다른 느낌으로 좀 더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도 어떤 그림하고 섞여 있어도 전 라라님 그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타일 충분히 정해져 계시는 것 같고 약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달리기만 하다 보니까 더 위를 쳐다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지금도 충분히 너무 멋진 작업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또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이렇게 많은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지금 조금 어둡고 조금 우울한 이런 시기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운 빠져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기찬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기운 내시고요. 우리 서로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가는 이런 KNFT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쿠카님 손을 드셨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아, 네. 저는 오늘 저기 라라 작가님의 동화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스페이스 전에 이렇게 그림도 보고 이제 글도 읽고 했는데 이게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 번씩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평소에 이제 더 스토리에 대한 화려한 그런 색감도 되게 이뻐서 네, 잘 봤고요.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쿠카님. 벌써 책을 받으셨군요. 저도 지금, 저는 외국에 있어서 받을 수는 없지만, 저는 찜을 하나 해놨는데 벌써 받으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라님, 그리고 쿠카님,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런 판매도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라라님. 네, 내돈내산 후기였습니다. 네. 자, 그럼 블라디님도 손을 드셨는데요. 블라디님 말씀하시죠. 네, 라라님 책 출판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번에 한번 보여주셨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작품인 것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아름답고요. 사실 하시는 게 너무 잘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다른 걸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험이 저도 있는데요. 정말 너무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더 잘하시고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라라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블라지님. 그리고 라라님, 그리고 이게 원래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즐겁게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작업 활동하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같이 이렇게 작품 발표하시면서 좋은 시간들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라님. 자, 그러면 다른 분 혹시 무슨 발표하시거나 어떤 공지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아기자기님 말씀하시죠. 아기자기님? 아, 네. 저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냥 올라온 김에 저도 새로 그림 올린 거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려고요. 핀트윗 올려놓긴 했는데, 이번에 또 저 맨날 그리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피터팬 옷을 입은 윈디를 새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 올려놓은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잠깐 손 들었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그냥 짧게 얘기를 하자면, 얘가 피터팬 옷을 입은 이유는 피터팬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버랜드를 지켜야 되는데 하루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윈디한테 좀 하루만 자기 대타로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키러 갔는데, 후크 선장의 손이 아픈 걸 보고 윈디가 후크 선장의 손을 낫게 해주고 좀 마음의 상처를 이제 조금 이 얘기를 들어주고 해서 후크 선장이 감동을 받고 다시는 네버랜드를 공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작은 이야기가 담긴 그런 그림을 제가 표현을 해서 이 옷을 입혀봤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스토리도 아기자기님처럼 아주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스토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작품도 그렇지만, 작품의 이 피터팬도 그렇지만, 스토리도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혹시 아기자기님 작품의 의견이나 아니면 소감,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라라님,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아기자기한님이 실제로 작업하는 거를 봐가지고 이제 이 서로가 놀라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작업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어가지고 이 하나하나 진짜 핸드메이드 하듯이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고 지우고 이게 너무 제 눈에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림 한 번 그리면 잘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쭉 그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란 걸 아니까 더더욱 되게 디테일이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자기야님 작품을 보면은. 저도 이제 오늘 저한테 보여드린 작품 보면서 "이거 다 어떻게 한 거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고 또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까 그 스토리는 저는 이제 자세히 못 듣고 그냥 이 트윗으로만 봐 가지고 이렇게 풀스토리를 듣는 거는 처음인데 아마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많으신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큰 뼈대를 정해 놓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틀을 하나하나 세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기자기야님이랑 저랑 보면은 되게 뭔가 성격적인 면이나 이런 데 저는 되게 좀 닮은 부분이 많은데 작업이나 이런 거를 보면 또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또 비슷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자기야님 작품 잘 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스토리까지 직접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윙디가 정말 다양한 세계에 녹아들겠구나 좀 이런 상상을 하니까 좀 왠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 새끼 보는 것 같은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 가지고 좀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정말 "잘하고 계신다." 약간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아기자기야님도 저처럼 좀 생각이 많으신 분이어 가지고 뭔가 그런 말을 원래 오늘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영화 때문에 멘탈이 나가 가지고 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라라님.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자기님. 자, 그러면 아기자기님, 제가 깜짝 잊어먹었네요. 또, 제가 요새 이게, 큰일 났네요. 자꾸 잊어먹어서. 제가 라라님 작품에 좋아요 리트윗 했나요? 안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라라님 작품에 좋아요 리트윗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기자기님 작품에도 좋아요 리트윗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리트윗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와서 발표하시고 이렇게 자기 소개하시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좋아요, 리트윗 해드리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좋아요, 리트윗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자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올라오신 분 중에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발표하실 분이나 말씀, 뭐 공지사항이나 여러 가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오늘 스페이스 블라즈님의 스페셜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작가님의 작품들 간단하게 보면서 오늘 스페이스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스데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조금 더 좀 힘든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나소니아님의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오늘도 저희 KNET 스페이스 이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소니아님, 오늘 음악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KNET 가수시죠? 항상 언제나 좋은 음악으로 저의 이 스페이스를 좋게 마감하게끔 이렇게 잘 해주시는 나소니아님의 음악을 오늘도 들으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요, 얌양 특집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저희 KNET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얌얌 팀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고요. 금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나소니아님 음악을 들으면서 굿나잇.